이런 데는 이제 건물들을 음. 다시 새롭게 지어서 음. 상권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걸 세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지도로 보면 되게 좋아요. 음. 여기에서 그냥 도로만 딱 건너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는 수영강 때문에 단절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센텀초, 초등학교 안에 상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구분 상가도 다 끝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신청사가 이전되는 순간 그 신청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 이 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차 수요들이 반드시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이거는 도로가 이제 신설됨으로써 동선이 이동한 사례거든요. 네. 자, 이거는 일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광에 보면 이지도원 2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주 입구 출구 앞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로 딱 막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여기에 딱 컴포즈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컴포즈로 여기 주민들이 가려고 하면 이 너무 가드레일 동선이 안 때문에 좋네.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쭉 내려서 가서 요 횡단보도 건너서 올라와야 되는데 차라리 올라올 바에 여기 10% 여기를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도에 표기는 안 되지만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여기 지금은 정확하게 여기 있죠. 여기에 원형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호등도 없다 보니까 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지금은요. 반대로 이제 10%가 조금 좀 줄었겠네. 약간 줄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동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권의 움직임을 만약에 내가 이 주변에 상가를 산다 했을 때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통과되는데 상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상권이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페리단길 보면 여기가 메인 상권이고 요 뒤에 뒷블럭 상권이 있습니다. 이 듀플립이라는 이 카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자체는 상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막다른 도로예요. 자, 그런데 요 뒤쪽에 디플로우 커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돌아와도 되고 지나가도 되고 반대로 건너서 들어가도 되는 굉장히 동선이 좋은 라인이라 보시면 되죠. 정면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동선을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세 군데 동선에서 이 디플로우 커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상권에 구멍이 하나 생겼죠. 네. 근데 이런 건물들은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입구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지네요. 이거 네. 로드뷰도 안 들어가지네. 그렇죠. 이제 네, 저기가 디플로우. 끝이죠. 이게 끝입니다.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흐르는 상권이라고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여지는 게 가시성이 굉장히 상권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보이고 뒤에서 보이고 이런 상가는 굉장히 좋은 상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평당 5,300인가? 와. 굉장히 크죠. 네. 전체 금액이. 이 건물입니다. 저는 좀 잘 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 설명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별로인 게 단절된 상권. 네. 상권은 계속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상권이 잘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단절되면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점포동이 그래요. 이 점포동을 보면 이 점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라인을 점포 사이길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이길 자체에서 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상권이 이 아래쪽으로는 딱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이런 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굉장히 더 좋은 고정 수요 때문에 상권이 탄탄해질 수도 있는데 이 동서 고가로 때문에 딱 단절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권이 더 이상 퍼질 수가 없어요. 음. 요거 때문에. 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건너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음. 요 주변의 상권만 음.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상권이 점점 퍼지면서 다양한 상권이 들어오기가 다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공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가 끝이거든요. 네. 네, 이런데 막 신축이 됐단 말이에요. 복수 파스타 이런 것도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다 공실입니다. 꽤 공실 많고 안으로 가면 갈수록 공실이 더 넘쳐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권 자체에서도 단절된 것보다는 이렇게 상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네. 곳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의 이동 동선입니다. 네. 뭔가 이제 큰 호재가 갑자기 들어온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 보면 해운대 신청사가 이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송역 주변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은 기존에 해운대역 주변에 한 2,300평 정도 연면적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9,000평 규모, 3배 더 큰 규모로 여기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청사의 일자리 인구들이 어디에서 소비를 많이 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제일 좋은 곳은 여기 센터파크 아파트라고 여기 코너 자리에 구분 상가가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렇겠네요. 여기에 막 지어진다 보세요. 예, 그래도 수천 명이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건널 수 있는 이런 우리은행 자리는 사실 뭐 투썸 커피숍이 들어와도 무관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임장을 딱 가보면 전부 다 공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네. 예, 빈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워낙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센텀초 바로 앞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막 바이올린 치고 있고 피아노 치고 있고 굉장히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일자리 인구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하거나 뭐 고기를 사 먹거나 카페를 이렇게 좀 소비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어디가 있냐? 유일하게 여기 쭉 걸어 올라가면 여기 보행자가 딱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네. 여기 버거킹 뒤쪽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런 데에는 이제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지어서 상권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걸 세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지도로 보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그냥 도로만 딱 건너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는 수영강 때문에 단절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센텀초, 초등학교 안에 상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구분 상가도 다 끝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신청사가 이전되는 순간 그 신청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 이 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임차 수요들이 반드시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동선도 좋고 위치도 가깝고 그다음에 상가의 임대료도 여기가 좀 저렴합니다. 이유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촌집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놓기는 참 괜찮겠다. 맞죠? 이런 네. 거. 이제 구청공사는 이제 민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뭐 예산 문제로 딜레이 되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분양가가 이제 안 받쳐줄 것 같아서 분양을 미루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확실히 일자리가 들어오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사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고정적인 직원만 8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사에 6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커지면은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더 늘어날 거다. 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발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서 본인 사옥처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깔끔하네요. 네. 카페도 조그마한 거 하나 생기고 주택도 최근에 요거네요. 이게 이제 평당 2,500에 팔렸습니다.
땅값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도 지금 가보면 공실입니다. 이런 데가. 네, 나중에 바로 맞은편에 신청사가 들어오는 순간 이런 데는 좋은 임차 수요로 인해서 건물값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당장의 동선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미래 가치를 좀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걸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동선 한번 볼까요? 네. 스타벅스가 요즘에 좀 자, 우리 강장군님이랑 저랑 부산 상가 꼬마 빌딩 여기 토지도 포함입니다. 네. 스터디 4기가 이제 1월 2일부터 음. 시작됩니다. 1월 2일 목요일부터 시작되고요. 네. 자, 여기 5주 과정이고 네. 이 5주 동안 자, 커리큘럼 1주차 때는 상가 투자 필수 이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네. 2주차 때는 부산의 토지 꼬마 빌딩 투자 유망 지역은 이제 강장군님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주차 때는 팀별로 해서 부동산을 방문을 해가지고요. 실제 현장에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문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 3, 4주차를 통해서 다 배울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여러 중요한 명이 내용이죠. 가기 때문에 진짜 부산의 투자 유망 지역의 좋은 물건들을 동시간대에 한 방에 쫙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주차 때는 저랑 강장군님이 같이 투자하기 좋은 물건을 추천 물건을 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3, 4, 5주 차에 딱 다 수업하고 나면 1, 2주차 때는 완전 이론 그 다음 3, 4주차 때는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네. 채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실전 투자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스터디에서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딱 이제 한 달 정도 5주만 딱 시간 빼시면 돼요. 네. 강장군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스텝 고블리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가격이 매우 쌉니다. 네. 25만 원. 4분의 1 가격입니다. 예. 다른 데 스터디 대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번까지는 가격을 안 올렸는데 지금 저렴할 때 많이 참여해 보십시오. 네. 예,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1대1로 부동산 투자 코칭을 받고 싶으시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것도 엄청 저렴해요. 1차 이제 전화 상담을 해서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대면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 3차에는 어떤 이제 맞춤 물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4차에서는 현장 답사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그다음 대출이 어디가 나는 한도가 높은 게 좋아, 나는 금리가 낮은 게 좋아, 네. 나는 적절하게 반반 섞인 게 좋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무사 소개도 좋은 법무사, 법무비를 아낄 수 있도록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철거 이런 과정, 개발 과정을 싹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임차 지원까지 해드려서 임대 맞추는 것까지. 그리고 사실 여기 남았지만 매도까지도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네. 이게 다른 데 대비는 엄청 저렴하게 이제 지금은 199만 원에 이렇게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